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영감과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귀한 지혜를 얻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스르는 지혜, 20년 더 젊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이듦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늘어나는 주름과 흰머리, 예전 같지 않은 기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는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드릴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저의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1939년생, 올해로 85을 훌쩍 넘기신 제 아버님은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80이라는 나이에 이르면 팔순잔치를 열고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만 아버님은 달랐습니다. 80세가 되던 해 아버님은 잔치 비용을 달라고 하시더니 그 돈으로 홀로 배낭을 메고 남미 17개국을 여행하셨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이 번역앱 하나에 의지해 2달 넘게 낯선 땅을 누비셨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81세에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을, 84세에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프리카 대륙을 다녀오셨습니다. 단순히 여행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모아 아프리카에 집 39채를 지어주는 봉사까지 하고 오셨죠. 척추골절로 1년간 누워 지내며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아버님은 재활과 운동을 통해 다시 일어서셨고 올해는 알래스카의 빙하를 보고 오셨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고 먹고 싶은 것을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건강.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항노화, 즉 젊게 사는 삶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사치스러운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활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기대 수명은 90세에 육박했지만 건강 수명은 그에 미치지 못해 수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생명만 유지한 채 누워 지내는 시간이 10년이 넘는 시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화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오르고 뱃살과 흰머리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호르몬, 근육, 골밀도, 면역력은 감소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사를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DHA 같은 부신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은 노화의 진행 상태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더 깊은 곳,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의 수준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노화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3가지 이론, 바로 텔로미어, 후석 유전학,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히 나이 들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을 통해 얼마든지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과학적인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텔로미어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텔로미어는 우리 염색체의 양쪽 끝단에 위치한 보호막입니다. 마치 운동화 끈 끝의 플라스틱 캡과 같아서 이 텔로미어가 닳아 없어지면 염색체, 즉 우리의 유전 정보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텔로미어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짧아집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텔로미어가 가장 긴 그룹은 가장 짧은 그룹에 비해 수명이 무려 54%나 더 길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텔로미어의 길이는 우리의 생체 나이이자 생명의 시계인 셈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같은 50대라 하더라도 누구는 30대의 텔로미어를, 누구는 70대의 텔로미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 위주의 식단,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수면 부족과 같은 나쁜 습관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텔로미어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유전자처럼 타고나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불과 2주간의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텔로미어는 다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백혈구는 약 10일에서 14일 주기로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연구에서도 과체중이었던 참가자들이 2달간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자 단 1명을 제외한 전원의 텔로미어가 눈에 띄게 길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밀가루를 끊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후성 유전학입니다. 남한과 북한 사람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한민족입니다. 하지만 평균 신장은 10cm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왜일까요? 바로 성장기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유전자의 발현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후성 유전학의 핵심입니다. 유전자는 마치 수많은 전구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밝은 LED 전구를, 어떤 사람은 희미한 백열등을 타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구를 가졌더라도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 어두운 전구라도 스위치를 켜고 잘 관리하면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죠. 후성 유전학은 바로 유전자 스위치에 관한 학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 우리 몸속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면 이 유전자의 스위치가 온 상태를 유지하며 암세포를 방어하지만 나쁜 습관이 계속되면 스위치가 오프 상태가 되어 암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벌의 세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왕벌과 일벌은 100%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유충 시절 로열 젤리를 먹은 애벌레는 평생 200만 개의 알을 낳고 3년을 사는 여왕벌이 되고, 평범한 꽃가루를 먹은 애벌레는 생식 능력이 퇴화하고 7주밖에 살지 못하는 일벌이 됩니다. 먹는 음식이 유전자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제가 직접 참여했던 아구티 쥐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한 쥐에게 엽산이 풍부한 먹이를 주자 날씬하고 건강한 갈색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반면 엽산이 부족한 먹이를 먹은 쥐는 비만과 당뇨에 잘 걸리는 노란색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식습관이 다음 세대의 건강까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원리는 수천 년 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칠 때 앞으로 태어나는 양 중에 얼룩덜룩한 것만 자신의 몫으로 삼겠다는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등 특정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 양들이 물을 마시는 개천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새로 태어나는 새끼들은 모두 얼룩진 것들이었고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보니 야곱이 사용했던 나무들에는 유전자 스위치에 영향을 주는 메틸기가 풍부한 성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야곱이 후성 유전학을 알았을 리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생명의 심오한 원리를 엿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 열쇠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활력이 넘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는 노화와 만성피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핵심 열쇠, 텔로미어, 후성 유전학,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장 건강입니다. 모든 것은 장으로 통합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모여있는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입니다. 여러분의 장은 건강하십니까? 매일 변을 보신 후 물을 내리기 전에 잠시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토끼똥처럼 딱딱하거나 풀어지는 변을 본다면 혹은 가스가 자주 찬다면 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유산균 하나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와 같습니다. 사자나 악어 같은 맹수가 많아 위험해 보이는 세렝게티 초원이 실제로는 수많은 생명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인 반면 맹수가 없는 사하라 사막은 어떤 생명도 살기 힘든 황무지인 것과 같습니다. 장내 환경도 마찬가지로 유해균을 없애는 것만큼이나 유익균을 포함한 다양한 균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양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좋아지고 통증의 근간이 되는 염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스트레스와 마음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업 경쟁에 내몰리고 청년들은 취업과 내 집 마련의 불안에 시달리며 중장년층은 과도한 업무와 자녀 문제, 부모 부양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침에 적당한 코르티솔은 우리를 깨우고 활기차게 만들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 시스템이 망가지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늘 피곤하며 기운이 없는 메가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르몬의 원료는 바로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수많은 스트레스 중 단 하나의 문제에 매몰되어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 하나의 스트레스가 주말에도 잠자리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괴롭힙니다. 이제 그 관점을 바꿔봅시다. 내 인생의 스트레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힘들다면 주말에는 아이들과의 씨름이라는 건강한 스트레스에 집중하고 잊고 지냈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사랑의 의무를 다해보세요. 내 삶의 의미가 하나의 프로젝트 성공에만 있지 않고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되는 것에도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발달하여 늘 긴장하고 계획하며 성공을 향해 달려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행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에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 대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쉽게 상처받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내면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안티에이징은 값비싼 시술이나 영양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피에이징, 즉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 배우자, 동료와의 화평 없이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음 짓는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영감과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귀한 지혜를 얻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스르는 지혜, 20년 더 젊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이듦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늘어나는 주름과 흰머리, 예전 같지 않은 기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는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드릴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저의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1939년생, 올해로 85을 훌쩍 넘기신 제 아버님은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80이라는 나이에 이르면 팔순잔치를 열고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만 아버님은 달랐습니다. 80세가 되던 해 아버님은 잔치 비용을 달라고 하시더니 그 돈으로 홀로 배낭을 메고 남미 17개국을 여행하셨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이 번역앱 하나에 의지해 2달 넘게 낯선 땅을 누비셨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81세에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을, 84세에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프리카 대륙을 다녀오셨습니다. 단순히 여행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모아 아프리카에 집 39채를 지어주는 봉사까지 하고 오셨죠. 척추골절로 1년간 누워 지내며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아버님은 재활과 운동을 통해 다시 일어서셨고 올해는 알래스카의 빙하를 보고 오셨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고 먹고 싶은 것을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건강.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항노화, 즉 젊게 사는 삶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사치스러운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활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기대 수명은 90세에 육박했지만 건강 수명은 그에 미치지 못해 수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생명만 유지한 채 누워 지내는 시간이 10년이 넘는 시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화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오르고 뱃살과 흰머리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호르몬, 근육, 골밀도, 면역력은 감소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사를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DHA 같은 부신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은 노화의 진행 상태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더 깊은 곳,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의 수준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노화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이론, 바로 텔로미어,
후성 유전학,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나이 들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을 통해 얼마든지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과학적인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텔로미어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텔로미어는 우리 염색체의 양쪽 끝단에 위치한 보호막입니다. 마치 운동화 끈 끝에 플라스틱 캡과 같아서 이 텔로미어가 닳아 없어지면 염색체, 즉 우리의 유전 정보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텔로미어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짧아집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텔로미어가 가장 긴 그룹은 가장 짧은 그룹에 비해 수명이 무려 54%나 더 길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텔로미어의 길이는 우리의 생체 나이이자 생명의 시계인 셈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같은 50대라 하더라도 누구는 30대의 텔로미어를, 누구는 70대의 텔로미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 위주의 식단,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수면 부족과 같은 나쁜 습관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텔로미어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유전자처럼 타고나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불과 2주간의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텔로미어는 다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백혈구는 약 10일에서 14일 주기로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연구에서도 과체중이었던 참가자들이 2달간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자 단 1명을 제외한 전원의 텔로미어가 눈에 띄게 길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밀가루를 끊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후성 유전학입니다. 남한과 북한 사람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한민족입니다. 하지만 평균 신장은 10cm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왜일까요? 바로 성장기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유전자의 발현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후성 유전학의 핵심입니다. 유전자는 마치 수많은 전구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밝은 LED 전구를, 어떤 사람은 희미한 백열등을 타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구를 가졌더라도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 어두운 전구라도 스위치를 켜고 잘 관리하면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죠. 후성 유전학은 바로 유전자 스위치에 관한 학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 우리 몸속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면 이 유전자의 스위치가 온 상태를 유지하며 암세포를 방어하지만 나쁜 습관이 계속되면 스위치가 오프 상태가 되어 암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벌의 세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왕벌과 일벌은 100%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유충 시절 로열 젤리를 먹은 애벌레는 평생 200만 개의 알을 낳고 3년을 사는 여왕벌이 되고 평범한 꽃가루를 먹은 애벌레는 생식 능력이 퇴화하고 7주밖에 살지 못하는 일벌이 됩니다. 먹는 음식이 유전자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제가 직접 참여했던 아구티 쥐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한 쥐에게 엽산이 풍부한 먹이를 주자 날씬하고 건강한 갈색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반면 엽산이 부족한 먹이를 먹은 쥐는 비만과 당뇨에 잘 걸리는 노란색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식습관이 다음 세대의 건강까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원리는 수천 년 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칠 때 앞으로 태어나는 양 중에 얼룩덜룩한 것만 자신의 몫으로 삼겠다는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등 특정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 양들이 물을 마시는 개천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새로 태어나는 새끼들은 모두 얼룩진 것들이었고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보니 야곱이 사용했던 나무들에는 유전자 스위치에 영향을 주는 메틸기가 풍부한 성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야곱이 후성 유전학을 알았을 리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생명의 심오한 원리를 엿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 열쇠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활력이 넘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는 노화와 만성피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핵심 열쇠, 텔로미어, 후성 유전학,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장 건강입니다. 모든 것은 장으로 통합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모여있는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입니다. 여러분의 장은 건강하십니까? 매일 변을 보신 후 물을 내리기 전에 잠시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토끼똥처럼 딱딱하거나 풀어지는 변을 본다면 혹은 가스가 자주 찬다면 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유산균 하나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와 같습니다. 사자나 악어 같은 맹수가 많아 위험해 보이는 세렝게티 초원이 실제로는 수많은 생명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인 반면 맹수가 없는 사하라 사막은 어떤 생명도 살기 힘든 황무지인 것과 같습니다. 장내 환경도 마찬가지로 유해균을 없애는 것만큼이나 유익균을 포함한 다양한 균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양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좋아지고 통증의 근간이 되는 염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스트레스와 마음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업 경쟁에 내몰리고 청년들은 취업과 내 집 마련의 불안에 시달리며 중장년층은 과도한 업무와 자녀 문제, 부모 부양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침에 적당한 코르티솔은 우리를 깨우고 활기차게 만들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 시스템이 망가지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늘 피곤하며 기운이 없는 메가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르몬의 원료는 바로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수많은 스트레스 중 단 하나의 문제에 매몰되어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 하나의 스트레스가 주말에도 잠자리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괴롭힙니다. 이제 그 관점을 바꿔봅시다. 내 인생의 스트레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힘들다면 주말에는 아이들과의 씨름이라는 건강한 스트레스에 집중하고 잊고 지냈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사랑의 의무를 다해보세요. 내 삶의 의미가 하나의 프로젝트 성공에만 있지 않고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되는 것에도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발달하여 늘 긴장하고 계획하며 성공을 향해 달려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행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에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 대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쉽게 상처받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내면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안티에이징은 값비싼 시술이나 영양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피에이징, 즉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 배우자, 동료와의 화평 없이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음 짓는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영감과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귀한 지혜를 얻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스르는 지혜, 20년 더 젊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이듦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늘어나는 주름과 흰머리, 예전 같지 않은 기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는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드릴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저의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1939년생, 올해로 85을 훌쩍 넘기신 제 아버님은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80이라는 나이에 이르면 팔순잔치를 열고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만 아버님은 달랐습니다. 80세가 되던 해 아버님은 잔치 비용을 달라고 하시더니 그 돈으로 홀로 배낭을 메고 남미 17개국을 여행하셨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이 번역 앱 하나에 의지해 2달 넘게 낯선 땅을 누비셨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81세에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을, 84세에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프리카 대륙을 다녀오셨습니다. 단순히 여행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모아 아프리카에 집 39채를 지어주는 봉사까지 하고 오셨죠. 척추골절로 1년간 누워 지내며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아버님은 재활과 운동을 통해 다시 일어서셨고 올해는 알래스카의 빙하를 보고 오셨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고 먹고 싶은 것을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건강.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항노화, 즉 젊게 사는 삶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사치스러운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활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기대 수명은 90세에 육박했지만
건강수명은 그에 미치지 못해 수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생명만 유지한 채 누워 지내는 시간이 10년이 넘는 시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화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오르고 뱃살과 흰머리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호르몬, 근육, 골밀도, 면역력은 감소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사를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DHA 같은 부신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은 노화의 진행 상태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더 깊은 곳,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의 수준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노화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이론, 바로 텔로미어, 후성 유전학,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나이 들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을 통해 얼마든지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과학적인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텔로미어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텔로미어는 우리 염색체의 양쪽 끝단에 위치한 보호막입니다. 마치 운동화 끈 끝에 플라스틱 캡과 같아서 이 텔로미어가 닳아 없어지면 염색체, 즉 우리의 유전 정보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텔로미어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짧아집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텔로미어가 가장 긴 그룹은 가장 짧은 그룹에 비해 수명이 무려 54%나 더 길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텔로미어의 길이는 우리의 생체 나이이자 생명의 시계인 셈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같은 50대라 하더라도 누구는 30대의 텔로미어를, 누구는 70대의 텔로미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 위주의 식단,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수면 부족과 같은 나쁜 습관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텔로미어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유전자처럼 타고나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불과 2주간의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텔로미어는 다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백혈구는 약 10일에서 14일 주기로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연구에서도 과체중이었던 참가자들이 2달간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자 단 1명을 제외한 전원의 텔로미어가 눈에 띄게 길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밀가루를 끊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후성 유전학입니다. 남한과 북한 사람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한민족입니다. 하지만 평균 신장은 10cm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왜일까요? 바로 성장기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유전자의 발현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후성 유전학의 핵심입니다. 유전자는 마치 수많은 전구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밝은 LED 전구를, 어떤 사람은 희미한 백열등을 타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구를 가졌더라도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 어두운 전구라도 스위치를 켜고 잘 관리하면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죠. 후성 유전학은 바로 유전자 스위치에 관한 학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 우리 몸속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면 이 유전자의 스위치가 온 상태를 유지하며 암세포를 방어하지만 나쁜 습관이 계속되면 스위치가 오프 상태가 되어 암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벌의 세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왕벌과 일벌은 100%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유충 시절 로열 젤리를 먹은 애벌레는 평생 200만 개의 알을 낳고 3년을 사는 여왕벌이 되고 평범한 꽃가루를 먹은 애벌레는 생식 능력이 퇴화하고 7주밖에 살지 못하는 일벌이 됩니다. 먹는 음식이 유전자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제가 직접 참여했던 아구티 쥐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한 쥐에게 엽산이 풍부한 먹이를 주자 날씬하고 건강한 갈색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반면 엽산이 부족한 먹이를 먹은 쥐는 비만과 당뇨에 잘 걸리는 노란색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식습관이 다음 세대의 건강까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원리는 수천 년 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칠 때 앞으로 태어나는 양 중에 얼룩덜룩한 것만 자신의 몫으로 삼겠다는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등 특정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 양들이 물을 마시는 개천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새로 태어나는 새끼들은 모두 얼룩진 것들이었고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보니 야곱이 사용했던 나무들에는 유전자 스위치에 영향을 주는 메틸기가 풍부한 성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야곱이 후성 유전학을 알았을 리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생명의 심오한 원리를 엿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 열쇠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활력이 넘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는 노화와 만성피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핵심 열쇠, 텔로미어, 후성 유전학,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장 건강입니다. 모든 것은 장으로 통합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모여있는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입니다. 여러분의 장은 건강하십니까? 매일 변을 보신 후 물을 내리기 전에 잠시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토끼똥처럼 딱딱하거나 풀어지는 변을 본다면 혹은 가스가 자주 찬다면 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유산균 하나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와 같습니다. 사자나 악어 같은 맹수가 많아 위험해 보이는 세렝게티 초원이 실제로는 수많은 생명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인 반면 맹수가 없는 사하라 사막은 어떤 생명도 살기 힘든 황무지인 것과 같습니다. 장내 환경도 마찬가지로 유해균을 없애는 것만큼이나 유익균을 포함한 다양한 균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양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좋아지고 통증의 근간이 되는 염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스트레스와 마음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업 경쟁에 내몰리고 청년들은 취업과 내 집 마련의 불안에 시달리며 중장년층은 과도한 업무와 자녀 문제, 부모 부양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침에 적당한 코르티솔은 우리를 깨우고 활기차게 만들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 시스템이 망가지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늘 피곤하며 기운이 없는 매가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르몬의 원료는 바로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수많은 스트레스 중 단 하나의 문제에 매몰되어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 하나의 스트레스가 주말에도 잠자리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괴롭힙니다. 이제 그 관점을 바꿔봅시다. 내 인생의 스트레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힘들다면 주말에는 아이들과의 씨름이라는 건강한 스트레스에 집중하고 잊고 지냈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사랑의 의무를 다해보세요. 내 삶의 의미가 하나의 프로젝트 성공에만 있지 않고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되는 것에도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발달하여 늘 긴장하고 계획하며 성공을 향해 달려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행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에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 대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쉽게 상처받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내면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안티에이징은 값비싼 시술이나 영양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피에이징, 즉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 배우자, 동료와의 화평 없이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음 짓는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영감과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귀한 지혜를 얻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스르는 지혜, 20년 더 젊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이듦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늘어나는 주름과 흰머리, 예전 같지 않은 기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는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 드릴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저의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1939년생, 올해로 85을 훌쩍 넘기신 제 아버님은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80이라는 나이에 이르면 팔순잔치를 열고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만 아버님은 달랐습니다. 80세가 되던 해 아버님은 잔치 비용을 달라고 하시더니 그 돈으로 홀로 배낭을 메고 남미 17개국을 여행하셨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이 번역앱 하나에 의지해 2달 넘게 낯선 땅을 누비셨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81세에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을, 84세에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프리카 대륙을 다녀오셨습니다. 단순히 여행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모아 아프리카에 집 39채를 지어주는 봉사까지 하고 오셨죠. 척추골절로 1년간 누워 지내며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아버님은 재활과 운동을 통해 다시 일어서셨고 올해는 알래스카의 빙하를 보고 오셨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고 먹고 싶은 것을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건강.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항노화, 즉 점계사는 삶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사치스러운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활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기대 수명은 90세에 육박했지만 건강 수명은 그에 미치지 못해 수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생명만 유지한 채 누워 지내는 시간이 10년이 넘는 시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화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오르고 뱃살과 흰머리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호르몬, 근육, 골밀도, 면역력은 감소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사를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DHA 같은 부신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은 노화의 진행 상태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더 깊은 곳,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의 수준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노화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이론, 바로 텔로미어, 후성 유전학,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나이 들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을 통해 얼마든지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과학적인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텔로미어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텔로미어는 우리 염색체의 양쪽 끝단에 위치한 보호막입니다. 마치 운동화 끈 끝의 플라스틱 캡과 같아서 이 텔로미어가 닳아 없어지면 염색체, 즉 우리의 유전 정보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텔로미어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짧아집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수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텔로미어가 가장 긴 그룹은 가장 짧은 그룹에 비해 수명이 무려 54%나 더 길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텔로미어의 길이는 우리의 생체 나이이자 생명의 시계인 셈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같은 50대라 하더라도 누구는 30대의 텔로미어를, 누구는 70대의 텔로미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 위주의 식단,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수면 부족과 같은 나쁜 습관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텔로미어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유전자처럼 타고나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불과 2주간의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텔로미어는 다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백혈구는 약 10일에서 14일 주기로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연구에서도 과체중이었던 참가자들이 2달간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자 단 1명을 제외한 전원의 텔로미어가 눈에 띄게 길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밀가루를 끊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후성 유전학입니다. 남한과 북한 사람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한민족입니다. 하지만 평균 신장은 10cm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왜일까요? 바로 성장기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유전자의 발현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후성 유전학의 핵심입니다. 유전자는 마치 수많은 전구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밝은 LED 전구를, 어떤 사람은 희미한 백열등을 타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구를 가졌더라도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 어두운 전구라도 스위치를 켜고 잘 관리하면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죠. 후성 유전학은 바로 유전자 스위치에 관한 학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 우리 몸속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면 이 유전자의 스위치가 온 상태를 유지하며 암세포를 방어하지만 나쁜 습관이 계속되면 스위치가 오프 상태가 되어 암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벌의 세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왕벌과 일벌은 100%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유충 시절 로열 젤리를 먹은 애벌레는 평생 200만 개의 알을 낳고 3년을 사는 여왕벌이 되고 평범한 꽃가루를 먹은 애벌레는 생식 능력이 퇴화하고 7주밖에 살지 못하는 일벌이 됩니다. 먹는 음식이 유전자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제가 직접 참여했던 아구티 쥐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한 쥐에게 엽산이 풍부한 먹이를 주자 날씬하고 건강한 갈색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반면 엽산이 부족한 먹이를 먹은 쥐는 비만과 당뇨에 잘 걸리는 노란색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식습관이 다음 세대의 건강까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원리는 수천 년 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칠 때 앞으로 태어나는 양 중에 얼룩덜룩한 것만 자신의 몫으로 삼겠다는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등 특정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 양들이 물을 마시는 개천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새로 태어나는 새끼들은 모두 얼룩진 것들이었고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보니 야곱이 사용했던 나무들에는 유전자 스위치에 영향을 주는 메틸기가 풍부한 성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야곱이 후성 유전학을 알았을 리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생명의 심오한 원리를 엿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 열쇠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활력이 넘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는 노화와 만성 피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핵심 열쇠, 텔로미어, 후성 유전학,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장 건강입니다. 모든 것은 장으로 통합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모여있는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입니다. 여러분의 장은 건강하십니까? 매일 변을 보신 후 물을 내리기 전에 잠시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토끼똥처럼 딱딱하거나 풀어지는 변을 본다면 혹은 가스가 자주 찬다면 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유산균 하나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와 같습니다.
사자나 악어 같은 맹수가 많아 위험해 보이는 세렝게티 초원이 실제로는 수많은 생명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인 반면 맹수가 없는 사하라 사막